4년 만에 1억, 또 2년 만에 1억을 모은 절약의 달인 곽지연 작가입니다. 이번에 또 1억을 모아서 3억이 되었습니다. 아니 무슨 뭐 돈이 막 1억씩 막 불어나. 짠테크의 달인, 생활의 달인에도 나왔던 곽지연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9년생 절약의 달인 곽지연 작가라고 합니다. 그 준비된 멘트예요? 제 원래 고정 멘트는 4년 만에 1억, 또 2년 만에 1억을 모은 절약의 달인 곽지연 작가입니다. 가 있는데요. 이번에 또 1억을 모아서 3억이 되었습니다. 아니 무슨 뭐 돈이 막 1억씩 막 불어나. 그럼 몇 년 만에 3억인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1년 4개월 만에 또 1억을 모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7년 만에 약 3억? 7년 만에 3억. 이야, 대단합니다. 좀 이따도 우리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처음에 진짜 최저 시급 받으면서 일을 시작해서 4년 만에 1억을 모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는 하나씩 제가 미스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곽지연 작가 대단합니다. 99년생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26이에요. 네. 그래서 책도 썼어요. 이 책은 돈에 관한 동기부여 이야기. 네, 작년 11월에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3억이 인쇄도 포함입니까? 물론 포함입니다. 그래? 많이 나갔나 보네? 아쉽게도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처음으로 1억을 모은 게 4년 만에. 그러니까 23. 근데 그 당시에 최저시급 받았다면서요? 네, 제가 그 당시에 첫 직장에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3년간 최저시급을 계속 받았었어요. 3년 동안 최저시급이요? 네. 제 월급은 정말 최저시급에 딱딱 맞춰서 올라갔었습니다. 그 회사도 독하다. 네. 그래서 제가 첫 월급 당시에 이제 세금을 떼고 한 152만 원 정도를 받았더라고요. 세후 152만 네. 원. 근데 그걸로 어떻게 4년 만에 1억을 모은 거예요? 152만 원씩 월 모아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166만 원을 5년 동안 모아야지만 1억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더라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걸 했냐면 저는 이제 본업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업. 저는 호프집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그 조그만한 그런 부업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쓰리잡. 네. 사실상. 아니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처음에 생활의 달인 나갔었고 네. 그다음에 유퀴즈에도 나갔었고 네. 얼마 전에는 그 빌 게이츠 편에 전 출연자가 하는 질문으로도 또 나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생활의 달인은 처음에 어떻게 섭외가 된 거예요? 제가 그 전부터 유튜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유튜브를 보시고 이제 섭외 메일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전화 인터뷰 정도만 진행을 하니까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으니까 알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출연을 해야 되는 거고 심지어 2박 3일 동안 찍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생활의 달인이 제 어렸을 때도 있었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오래됐죠. 그 정도는 나가도 어차피 유명하지 않은 프로그램이니까 무슨 이 정도 나가도 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영상이 나가자마자 SNS에 엄청 많이 난리가 올라왔었습니다. 났죠. 유퀴즈 섭외는요? 제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작가님한테. 제가 그때 월요일 날 전화를 받았었는데 그 주 수요일 날 출연을 할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퀴즈니까 제가 바로 대표님께 달려가서 저 연차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죠. 유퀴즈 누구 섭외 펑크 났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급하게 부를 그럴 수도 정도면? 있죠. 유재석 씨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네, 되게 맞습니다. 기특해하고 제 장래 희망이 유퀴즈 출연해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돈을 얼마나 쓰는지도 궁금한데 한 달에 총 쓰는 비용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40에서 50만 원, 조금 많게는 6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0에서 최대 60만 원 정도. 네. 이거는 어디까지가 포함이 된 거예요? 저의 주거비 다? 한 달 총 생활비라고 보시면 돼요. 주거비, 뭐 교통비, 뭐 먹고 입고 이 안에 월세가 자는. 포함이 됐다고요? 제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거든요. 왜냐면 월세는 사실은 월세 30만 원짜리에 살더라도 관리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수도세 이런 거 다 들어가다 보면요. 최소 6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금액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60만 원이다 보니까 전 전세를 살고 있어요. 전세도 어느 정도 전세 보증금이 마련이 돼야 하는데 네. 이제 뭐 자산가라서 어. 26에 3억을 모은 자산가니까 사실은 집도 있잖아요. 네. 제가 24살에 최연소 청약 당첨자가 되었거든요. 이번 연도 4월 30일 날 완공이 되었고 그거는 이제 전세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주인. 네. 어때요? 이게 내 집이다. 그것도 26에 완공된 집. 네. 그거 분양받을 때는 24셨던 거잖아요. 네. 만으로 23살. 만으로 쓰면 엄청 강조합니다. 어땠어요? 느낌이? 사실 알람 소리에 잘 깨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문자 소리가 진짜 띠링 이렇게 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소리에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뭐가 왔지 하고 봤는데 문자에 곽지연님 청약 당첨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진짜 온 세상이 핑크빛으로 보였었습니다. 아니 보통 이게 내 집 마련이라는 게 30대, 40대, 막 50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를 만 23살에 처음으로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늘도 도와준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아까 생활비가 한 달에 40에서 60 정도. 그럼 먹는 거는 어떻게 해요? 제가 식비가 한 달에 진짜 많이 들어가봤자 10만 원 내외거든요. 사실은 정말 안 들어간 날은 몇 달째 영원히 찍히기도 합니다. 한 달에 식비가 0원. 네. 뭐 물만 먹고 살아요? 수돗물 틀어놓고 아. 이렇게? 제 식비를 듣고 나서 네. 혹시 뭐 밥이랑 김치만 먹고 사는 거 아니냐, 뭐 라면만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선은 제 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저는 정말 다양하게 잘 먹고 있어요. 혀 깨물고 있습니다. 네. 안 웃으려고. 그 비법은 제가 앱테크라는 거를 정말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앱테크. 앱을 열면 밥이 나옵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앱테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어플 플러스 재테크의 합성어인데요. 쉽게 말해서 뭐 어떤 쇼핑몰 가입만 해도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만보기, 출석 체크, 아니면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다 앱테크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정말 작게는 기프티콘, 카페 기프티콘 같은 것도 얻을 수 있고 아니면 정말 회사에 제품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만 모아서 알려주는 앱이 있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 앱도 따로 있어요. 아니 왜 가끔 설문조사 해주시면은 무슨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립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제가 너무 배불렀네. 이거 하나 하는데 저는 몇 분이나 걸리나 그 시간을 되게 보거든요. 저는 시간은 정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다라는 주의라서 열심히 해야겠네요. 사실 그 회원 가입하고 그 기프티콘 받는 그 순간이 정말 길어봤자 10분 내외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1시간 시급만 해도 요즘 10,000원이잖아요. 근데 그 앱테크 몇 개만 해도 그 1시간을 벌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앱테크 하나가 오히려 시급보다 더 세죠. 근데 이게 많이 있어요? 풍부하게 있어요? 그런 이벤트가? 어쩌다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 앱테크 생태계가 좀 좁아진 면이 있긴 한데요. 이거는 그래도 관심만 갖고 들여다보면 정말 일반인 분들도 60만 원, 뭐 70만 원 이상씩 제품을 얻거나 현금화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1년 토탈 음식 비용이 25만 원 들어갔다는 얘기 듣고 저 정말 깜짝 놀랐는데 한 달에 0원인 때도 있다. 이게 가능하다? 이게 가끔은 자취린이 너니까 넌 인플루언서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진짜 일반 직장인 분들도 저를 따라서 앱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정말 적게는 뭐 20만 원. 정말 많게는 100만 원. 부부가 앱테크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한 달에 같이 해가지고 250만 원을 벌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게 가능하다고요? 곽지연 작가한테 배우고? 근데 사실은 제가 알려준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어플 하세요. 이런 거 하세요.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만 했었어요. 들어가서 꼼꼼히 살펴보면 네. 근데 다만 시간은 든다. 아, 그쵸. 그죠? 뭐 시간과 돈을 이제 또 바꾸는 개념이니까. 저는 또 놀랬던 게 통신비. 이것도 거의 안 든다면서요. 네. 이게 보통 사람들은 네. 뭐 4만 원, 5만 원이 평균이고 정말 많게는 뭐 7만 원, 10만 원 이상씩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금제. 우선 저의 요금제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한 달에 110원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달에 110원짜리 요금제가 있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이거 이벤트 이용하는 거라면서요. 네, 맞아요. 사실 제 요금제를 듣고 혹시 투지폰 쓰세요? 뭐 데이터 안 쓰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선 저의 요금제를 말씀드리면 데이터 6기가에 이제 문자 100건, 전화 100분 할 수 있어요. 데이터 6기가면 꽤 있는 건데. 오, 네. 예. 이게 원래는 22,000원짜리 요금제인데 이거를 이제 프로모션이라고 있거든요. 네. 프로모션 기간 동안 110원을 쓰게 해줄게 하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프로모션이 매번 있어요? 예전에는 이 알뜰 통신사도 적다 보니까 예. 이런 게 좀 적고 막 3개월, 6개월마다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네네네. 요즘에는 이런 알뜰 통신사도 엄청 많아졌거든요. 제가 아는 통신사만 해도 진짜 40개 이상이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프로모션이 거의 매달 있습니다. 아하, 여기에서 한 군데에서 매번 할 수는 없지만 네. 수십 개의 알뜰폰 그 사용자들이 네. 그 뭐랍니까? 공급자들이 네. 서로 경쟁을 하니까 그쵸. 그러면 계속 메뚜기처럼 뛰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희는 이거를 메뚜기 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개월 뒤에 바꿔야 되니까 네. 이제 11개월이 되기 전에 다른 요금제로 바꾸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유심칩이 필요하잖아요. 네. 유심칩도 통신사별로 호환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건 어떻게 유심칩도 막 8,800원 막 그러던데. 이게 유심이 호환이 되는 것도 있긴 한데 저는 우선 그걸 안 쓰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입을 할 때마다 한 1,400원에서 2,200원 정도는 내고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가끔 그러면 11개월간 110원에 쓰는 건데 혹시 그럼 그 이후에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22,000원 내고 써야 되냐.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보통 3대 통신사가 약정이 있어요. 뭐 3년 약정, 2년 약정. 약정 이전에 바꾸면 약정 비용을 내야 되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선 진짜 좋은 점이 이 알뜰 통신사는 약정 기간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내가 바로 다음 날 다른 알뜰 통신사로 옮겨도 위약금을 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가 끝나면 가차없이 뒤돌아서 네. 난 떠나갈 거야. 네. 근데 젊은데 옷 사는 비용은 혹시 안 들어요? 아, 저는 옷을 제 돈 주고 산 기억이 한 6년 전쯤? 19살 때? 네. 처음 취업할 때 샀구나. 거의 그쯤 한 21살 때인가? 그때까지만 샀었습니다. 이 옷은요? 이 옷도 그때 샀었어요. 아, 21살 때. 곽지연 작가 잘 보면 방송 나올 때 계속 이 옷 입고 있어. 네, 이게 거의 제 피부 같은 존재입니다. 유니폼이. 네. 아,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오늘 저기 말미에 저희 곽재현 작가랑 중대 발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대 발표. 중대 발표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옷도 안 사고, 그러니까 한 달에 그거 이런 거 다 합쳐서 40에서 60만 원이고, 혹시 할부 해본 적 있어요? 할부? 저는 제 인생 26년간 할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이자 할부가 있을 수는 있는데. 무이자 할부에 늪에 빠지시면 안 돼요. 아, 습관되니까. 네. 이게 뭐 무이자니까 돈도 안 들고 오히려 뭐 돈 아끼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저그 얘기하려고 있는데요. 그래요. 이게 무이자 할부도 할부가 쌓이면 쌓일수록 매달 내가 내야 되는 금액이 커집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나의 지출 통제를 못 하게 되거든요. 아, 습관이 된다. 그래서 가장 최악은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회사원이 있다고 쳐봐요. 예. 근데 이 전달에 카드 사용료가 2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내 월급날에 맞춰서 카드 비용 2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럼 그분은 정말 신용카드에 매달려서 살아야 되거든요. 항상 또 소비 수준이 그렇게 올라가 있죠. 근데 그 와중에 뭐 회사라도 그만두거나 아파서 못 다니는 경우가 있으면 바로 할부를 하거나 아니면 리볼빙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밀리는 건 만들지 않는다. 네. 그럼 거의 체크카드 써요? 네, 저는 100% 체크카드만 쓰고 있습니다. 대출 받아본 적은요? 그 주택 마련할 때 아, 주택담보대출은요? 저는 중도금 대출을 중도금 받았고요. 대출? 네. 어. 그래서 그거 말고는 대출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건 또 이제 주택 마련 대출이니까 제가 요 옆에 저기 있는 거 보거든요. 지금 스마트폰 저거 꽤 좋은 기종 같은데 이거 물어보고 싶은데. 네, 제 핸드폰이 갤럭시 23 울트라입니다. 울트라. 네, 근데 이거는 왜 이걸 쓸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 전 직장 대표님께서 제가 그 당시에 어떤 핸드폰을 쓰고 있었냐면 예. 기기값 21만 원짜리 샤오미 핸드폰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핸드폰만 샤오미? 네, 야. 4년에서 5년 정도로 썼는데 21만 원짜리를 4, 5년 네. 썼다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화질이 떨어지잖아요. 남의 핸드폰을 빌려가지고 대표님 사진 찍고 마케팅용으로 찍는다고 맨날 남의 핸드폰을 빌리니까 대표님께서 제가 좀 불쌍해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이 갤럭시 핸드폰을 사주셨습니다. 아유, 뭐 친구들 만나는 그 모임 비용 이런 거는 드는 거 없어요? 저는 모임 비용은 따로 들고 있지 않고요. 예. 근데 이제 여행 같은 것도 제가 1억을 모으기 전까지만 해도 해외여행은 아예 다니지 않았었어요. 그럼 해외여행은 가봤어요? 네. 제가 딱 2억을 모으고 나서 2억 모은 기념으로 몽골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약간 그 옛날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이제 26인 친구한테 옛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옛날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첫 직장은 그러면 어떻게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최저 시급이었다면서요? 네. 제가 좀 공부를 많이 못하고 안 좋아했던 친구였습니다. 이제 제 나이 또래이신 분들은 이제 내신이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네네네. 뭐 내신 뭐 140점, 150점 이렇게 내신으로 고등학교를 가잖아요. 네. 근데 저의 대학교를? 내신은 121점이었습니다. 그 당시 121점은요. 정말 공부 못하는 그런 고등학교만 갈 수 있었어요. 이거 유튜브에서 다 얘기해도 됩니까? 네, 구독자가 괜찮습니다. 80만 명인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제가 공업고등학교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공업고등학교 특성상 이게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네, 내신? 네, 네. 그 공업고등학교 특성상 취업에 연계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고3 10월 11일 날 그 학교를 통해서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고를 가서 아예 그냥 고등학교 생활 내내 나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거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저도 갈팡질팡 고민을 했었는데요. 대학교 진학을 하기에는 저희 가정 형편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취업을 택한 거죠. 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자리였고. 네. 왜냐면 저는 공부도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첫 직장도 그냥 제조업체 일반 사무직으로 들어갔었어요. 사무 보조 같은 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년 연봉 협상 시즌이 있잖아요. 네네. 저희 회사 분들은 이제 대표님이랑 한 명씩 불려가가지고 연봉 협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기 들어가면 내 월급이 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저시급이 이만큼 올랐으니까 여기 맞춰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이야기도 들었냐면 쟤는 저 정도 월급이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올려줄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냉정합니다. 네. 그때 많이 세상 배웠죠. 그쵸. 뭐 20살, 뭐 21살 이럴 때. 네. 그래서 일을 악물고 또 부업하고 4년 만에 1억을 모았던 거고. 네. 23살에 1억을 모은 거고. 정말 생활의 달인 나왔을 때 나이가 23살. 1억 딱 모으고 얼마 안 됐을 때. 네. 그거 나오고 나서 그러면 회사에서 어땠어요? 아쉽게도 이제 그 회사는 퇴사를 한 상태이고 아. 다른 회사로 입사를 했었어요. 아, 그때 회사 옮기고 나서 생활의 달인 네네. 나왔던 거예요? 그때 생활의 달인에서 그 케찹 이거 스타킹에 아, 넣어서 맞아요. 돌리고 이렇게 해서 했던 거? 네. 아, 대단하다. 부업을 아까 호프집. 네. 근데 호프집은 그러면 저녁에 일을 했던 걸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회사에서 6시까지 일하고 퇴근하고 호프집 가서 일하고요? 네, 맞아요. 6시에 퇴근하고 호프집에 가면 한 6시 40분, 50분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 시간부터 적게는 새벽 1시, 많게는 뭐 새벽 3, 4시까지도 예? 일을 했었어요. 다음날 또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몇 그래서- 시간 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씻고 이제 자면 한 2-3시간 정도 자고 회사에 출근을 했었습니다. 그걸 매일? 심지어 그 알바는 일주일에 7번을 가야 되는 알바였었어요. 주말까지? 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네. 호프집 알바를? 쉬는 날도 없고? 네. 물론 이제 그 낮에 다닐 그 제조업, 뭐 사무보조 이런 거는 주말에는 쉬었던 거예요? 네. 야, 아무리 그래도 뭐 2-3시간씩 자고 투잡을 뛰었다. 그리고 나서 또 주말에는 집에서 또 다른 부업했다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시간도 쪼개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했었어요. 아마 이 부업을 좀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햄스터를 키웠고 동물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햄스터 쇼핑몰 사장님 몇 분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햄스터를 키우신 분들은 물건을 구매하니까 아실 거예요. 정말 작은 간식들을 사은품으로 주거든요. 아. 그거를 다 제가 포장을 했었습니다. 햄스터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습니까? 진짜 아. 조그만 소포장? 그렇죠. 그래서 정말 조그마한 지퍼백에 햄스터 간식, 뭐 호박씨 3알 넣고 스티커 붙여서 주면 개당 10원에서 20원 정도 받았었어요. 호박씨 3알? 네. 그래서 제 그때 당시 월급이 153만 원 정도였잖아요. 네. 호프집 알바 이런 부업 다 해서 정말 많게는 270만 원까지도 벌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4년 2개월 만에 1억을 모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정말 그 당시에는 오히려 막 한 달에 20-30만 원 정도 쓰면서 정말 아꼈고요. 이렇게 부업을 통해서 정말 악착같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270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그러니까 최소한 200만 원 이상씩을 매월 모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4년 만에 1억을 모을 수가 있었다. 와, 이게 이 곱하기 해보면 이론적으로는 나오기는 합니다만 상상을 하면 아무리 20대 초반이어도 그렇지 하루에 2-3시간씩 자면서 체력적으로 막 힘들진 않았어요? 그땐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본업에서 가끔 졸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호프집은 결국에는 그만두게 되었어요. 야, 진짜 아무리 젊어도 우리 이렇게까지 열심히 그거 여쭤봐도 됩니까?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돈을 모으는지. 물론 이제 뭐 한 200만 원대 이제 월급이 되면 그래도 뭔가 적당히 먹을 거 사 먹을 수도 있고 옷도 좀 사 입을 수도 있고 한데 그렇게까지 표현이 좀 죄송할 수 있습니다만 악착같이 모으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의 네.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예요. 그 당시 저희 아버지가 화병에 걸리신 거예요. 화병이 약간 자기 기분을 좀 주체하지 못하고 좀 막대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한테 손찌검도 많이 하시고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폭행도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도. 제 어린 시절 때만 해도 아빠는 집안의 가장, 엄마는 가정주부 이런 형태가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회사에서 누가 기분 나쁘게 해서 나 오늘 회사 안 갈래 하면서 무단결근을 몇 번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회사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을 몇 번 보이셔서 저희 아버지를 계속 자르려고 하셨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희 엄마랑 아빠랑 무릎 꿇고 가서 우리 자식들 있으니까 제발 한 번만 봐달라. 이런 식으로 2-3번을 빌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회사에 잘리시게 된 거죠. 하루아침에 저희 아버지는 백수가 되셨고 저희 엄마는 저희 2 딸을 키우기 위해서 그때 공장
알바 그런 것들을 들어가셔서 열심히 일을 해서 저희를 키우셨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흘러서 저희 환경이 좀 좋아졌으면 정말 다행이었겠지만 계속 싸움도 반복되고 돈 없어서 싸우고 대출받고 이런 형태가 계속됐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언니가 결국에는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었었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어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냥 남들 똑같이 학교 가고 집에 돌아오고 이런 일상들을 보냈었고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사실은 제가 어른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총 12년간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잖아요. 이런 생활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나는 평소처럼 그냥 평생 학생처럼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당시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네들이 곧 법적인 성인이 된다. 법적인 성인의 뜻은 뭐냐면 너네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너네가 모두 온전히 책임져야 된다. 그게 바로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너무 공포스러웠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제가 낭떠러지 끝에 정말 발가락 하나만 더 움직이면 떨어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위치에 서 있는데 그게 몇 살 때요? 고등학교 3학년 때 19살 때죠. 그런 감정을 느끼는데 어느 순간 이제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뭘 해줬을까? 내가 대학교를 가고 싶다고 해도 과연 이걸 버텨줄까? 내가 결혼을 하고 싶든 대학을 가고 싶든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기더라도 과연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 죽을 용기로 살아보자. 내 인생 내가 책임져 보자라는 결심으로 그렇게 절약과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요. 그게 지금까지 흘러와서 저는 3억을 모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고3 때 깨달았고 이게 또 세상에 대한 분노였는데 그래도 다행히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았고 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보면 잘 승화를 시킨 거네요. 어휴, 젊은 나이에 많은 일을 겪었네요. 이게 참 어릴 때 이런 거를 겪어보기도 힘들고 사실은 느낀다라는 것도 되게 어려운 건데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있었던 큰 결핍 이게 돈에 관한 동기부여가 됐던 거네요. 네, 이 책의 맞습니다. 제목처럼. 이 책 제목은 일부러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 책은 돈에 관한 동기부여 이야기? 이 책의 의미는 여러분들 이렇게 돈 모으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네. 이게 동기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움직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어떻게 보면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노를 좀 느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뭐 동네 보면 친구들 중에 그래도 좀 윤택하게 사는 친구도 있었을 거고 부모 도움받아서 좀 편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친구들 볼 때는 어떤 생각 들던가요? 제가 그 당시에 정말 절약을 열심히 했던 시절이었거든요. 예. 21살, 22살. 근데 이제 인스타 같은 데 보면 친구들이 뭐 해외여행 가거나 맛있는 거 먹는 그런 사진들이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맞아. 근데 제가 처음에 그거를 보면서 아, 나도 그냥 이거 확 써버릴까? 나 그 정도 돈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차마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쓰겠더라고요. 그 해봤자 30만 원인데. 그래서 내가 왜 이거를 소비를 못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의 그 꿈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1억을 모으기 위한 그런 노력들. 1억을 꼭 모아야겠다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두고 봐라. 내가 지금은 조금 궁상맞게 사는 모습을 보일지언정 한 2, 3년 뒤에 보면 내가 너네들보다는 돈 더 많이 모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버텼습니다. 지금 또래 친구들보다 제일 부자 아니에요? 자신의 순자산으로 따지면? 네. 26에 3억이니까. 아니 근데 참 이쯤에서 이제 와이스트리 구독자분들 중에 80만 명 중에 한 서너 분이 의심이 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아, 혹시 이런 거 참 그 서너 분 때문에 제가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증 가능합니까? 아우, 네. 요즘에는요 그 앱 같은 거 열어보면은 그 마이데이터라고 하죠. 네. 싹 다 긁어와서 본인의 자산을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은행 정보, 뭐 증권사 정보, 보험사 정보 다 불러오니까 이거 제가 최첨단 시스템으로 이제 이렇게 앞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와, 3억이 아닌데? 3억 4,700인데? 잠깐만, 그냥 3억이 아니잖아요. 내 자산 순위 20대 후반 여성 중에 상위 1%라고 나오네. 와, 제가 좀 봐도 됩니까? 네, 보셔도 돼요. 3억 4,728만 5,504원. 이제 좀 있으면 또 몇 년 만에 1억을 더 모아서 뭐 4억이네 1억이 나오겠네. 자기소개가 항상 달라지겠네요. 네. 행복하죠. 아, 그렇죠. 제 자기소개가 길어질 때마다 행복합니다. 친구들은 점점 자산이 줄거나 안 늘어나는데 네. 그러니까 잠시 궁상맞게 살았을 뿐 뭐 10억도 금방 되겠네요.
그 지금 생각해 보면은 뿌듯한데 그때는 막 자괴감 들고 그런 건 없었어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왜 짠테크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게 으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X 무슨 발 비용이라고 해서 그런 거 써버리고 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러면서 포기가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현타를 느끼는 순간들이 좀 많긴 했었어요. 네. 제가 특히 와플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먹는 와플. 네. 근데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와플을 파는 거예요. 그 해봤자 막 2,000원, 3,000원인데 아 이거 사 먹고 싶은데 좀 먹지. 네. 그거 하나도 제가 아껴서 모았었습니다. 주변에서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막 짠테크 하고 있을 때 물론 이제 막 유퀴즈 출연하고 이럴 때는 주변에서 이미 다들 인정을 할 때였지만 네. 그 전에 1억 모으기 과정에 있었을 때 친구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아, 제가 정말 아쉽게도 네. 1억을 모으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절약 사실을 알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랑 남자친구만 알고 있는 정도? 그런데 그게 생활의 달인에 나오게 되면서 제가 친구들도 원치 알게 되고. 않아도 다 알게 되었죠. 아니 근데 친구들 만날 거 아니에요? 네. 그 전에도 만났을 거 아니에요? 뭐 네. 20살, 21살, 22살 최저시급 받을 때도 알바할 때도 네. 그럼 친구들 만나서 뭐 회비도 내고 해야 되는데 밥값 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저는 우선은 약속 자체를 정말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친구들이 가끔 뭐 카페 가자, 맛집 가자 해도 아 미안해, 나 오늘 회사 일이 바빠서 이런 식으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서 횟수를 줄이고. 네, 안 갔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친구들은 다 아는 거네요. 네, 아 그때 지연이가 왜 안 나왔는지. 네. 지금은 뭐라고 해요? 지금은 그냥 항상 대단하다고 합니다. 너 혹시 얼마나 또 늘었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럼 친구들이 자극을 많이 받아요? 좋은 자극을? 네. 너 너무 대단한데 어. 근데 너처럼 못하겠어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못하죠. 아무리 동기부여 이야기 뭐 이렇게 책을 써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 돈에 대한 태도가 과연 기질일까? 환경적인 것일까? 물론 이제 기질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환경에 태어났어도 돈을 정말 끔찍이 아끼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근데 곽지연 작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 근데 사람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상황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약간 동기부여를 한다고 해서 돈을 잘 아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환경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많은 분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저처럼 아픔을 겪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지 않아도 돈을 모으고 싶다는 욕구는 있지만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동기여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작은 동기,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동기만 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누구나 할 수 있다. 저희 얼마 전에 전원주 선생님 나오신 거 보셨나요? 네. 그분이 진짜 거의 짠테크의 선두주자 아닙니까? 올해 86 정도 되셨거든요.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전원주 선생님 그 진짜 집에 대개 밤에 불도 안 켜신대요. 아주 희미한 불 하나만 켜고 사신대요. 어떻게 보면 전원주 선생님이 네. 저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아이, 그럼 하거든요. 아주 한참 레벨이 네, 다른데 네. 레벨이 다른데. 그리고 이제 그 분을 볼 때마다 아 나이 80대가 저분이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봐요? 내가 그래도 한 이 상태로 40살, 50살 가면 자산이 얼마쯤 돼 있을 것 같고 왜 곡선 같은 거 그려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쯤부터는 내가 짠테크 안 해도 되겠다. 그래도 쓸 거 쓰고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 혹시 안 해봐요? 아직까지는 사실 저는 제 자산이 뭐 30억이어도 저는 이렇게 살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는 절약이 뭐 쓰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억지로 참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아 이제 득도한 네. 거예요. 이제는 절약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재미있고 게임 같아요. 편안해요. 네. 재밌어요. 네. 오히려 그래서 10원이라도 더 아꼈다면 오히려 거기에서 느끼는 희열이 전 더 큽니다. 거기서 도파민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진짜 궤도에 올라갔다는 어느 정도 이제 신의 경지에 오른 거네요. 네. 물론 저도 정말 돈이 없었던 시절에는 예.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생각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내가 사보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랑 내가 돈이 있음에도 안 사는 건 정말 다르더라고요. 저도 돈이 없을 때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못 산다는 이유로 오히려 막 더 사고 싶어 하고 돈이 생기면 쓸데없는 걸 사고 이랬는데 오히려 지금은 살 수 있는 돈이 있음에도 안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너무 여유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랑 내가 열심히 돈을 잘 모으고 있는데 내가 참고 안 사는 거랑은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다. 네. 혹시 곽지연 작가가 내 돈 주고 산 것 중에 제일 쓸데없는 거 사본 거 뭐 있습니까? 제가 절약을 하기 전의 예. 이야기인데요. 제가
뭐 학용품, 스티커, 메모지 이런 걸 정말 좋아했었어요. 닦고 네. 다이어리 꾸미기. 근데 심지어 그걸 사도 안 썼습니다. 아까워서. 어. 어느 날 이제 집이 너무 물건이 많으니까 네. 청소를 하려고 보니까 진짜 이런 스티커, 뭐 메모지가 진짜 막 한 박스가 나오는 거예요. 오. 이게 뭐 사실은 한 개 개당으로 보면 뭐 하나에 뭐 1,000원, 2,000원 하거든요. 네네네. 싸니까, 싸고 귀여우니까 필요할 것 같고 이래서 샀던 물건들인데 결국에는 그걸 전부 다 버렸었습니다. 아끼면 똥 된다라는 이야기 아시죠? 예. 결국에는 제가 그 행동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사고. 네. 혹시 다이소는 안 가봤습니까? 다이소. 다이소를 잘 갑니다. 꼭 가면 이제 은근히 과소비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는 진짜 별거 안 담았는데 뭐 2만 원, 3만 원 넘는 적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는 소비 통제를 정말 잘해요. 거기를 가더라도 정말 제가 필요한 물건만 사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다이소 뭐 비싸봐야 5,000원이지 하고 들어갔다가 막 3만 원, 4만 원 네.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피해서 가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근데 거기에서 내가 아꼈을 때 희열을 느낀다. 야, 그 경지까지 가야 되는데. 또 이게 좀 어려운 게 한창 이제 꾸밀 나이 아닙니까? 아까 옷 마지막으로 산 것도 거의 6년 됐다고 하는데 네. 미용. 친구들 보면 이제 머리도 예쁘게 하고 파마 해본 적 없어요? 파마? 파마는 완전 아기 때 말고는 예. 없습니다. 염색 할라인은 아직은 아니고. 네. 그럼 미용실은요? 안 가요? 저 미용실 안 간 지 거의 1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1년이 언제부터야? 고등학교 네. 때부터요? 그래서 저는 이 머리도 다 제가 자르고 있어요. 그 계기가 좀 웃길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는 동네 미용실에 갔었어요. 거기가 한 6,000원, 7,000원 정도 받았던 곳인데 그 미용사 분이 머리를 어떻게 자르냐면요. 여기까지 자르고 싶으세요? 하고 여기를 가위로 한번 싹둑 자르고 뒤로 이렇게 머리를 모아가지고 바리깡으로 윙 하고 밀고 끝나는 거예요. 진짜 1분도 안 돼서. 거기 무슨 파란 클럽 이런 데 아닙니까? 약간 비슷합니다. 네, 체인. 네. 네. 근데 진짜 머리 자르는데 1분도 안 걸리는데 6,000원, 7,000원씩 받는 게 너무 아까운 거죠. 그 중에서도 싼 미용실을 간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아까워서. 그래서 이 정도면 내가 머리를 잘라봐도 되겠다 해서 그 이후로부터 계속 제가 머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집에 가위로요? 네. 야, 대단하다. 근데 그게 좀 더 예쁘게 꾸며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저는 근데 지금도 사실 이거 요즘 유행하는 레이어드 컷 잘 잘랐거든요. 저 충분히 그래요? 돈 안 쓰고도 잘 꾸미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입술에 뭐 좀 바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것도 다 포인트를 얻은. 네? 포인트를 얻어서 산 화장품을 거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여자분들은 이제 뭐 화장품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비싸잖아요, 화장품이. 전 제 돈 주고 화장품을 산 기억이 조금 오래되긴 했어요. 아니,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피부가 좋네. 감사합니다. 뭐 관리하고 이런 거 아니? 없습니다. 그럼 겨울에 뭐 당기거나 뭐 이래서 뭐 화장품 바르긴 발라야 되는데. 그렇죠. 보습은 어떻게 해요? 다 앱테크로 공짜로 얻은 화장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거 다 나옵니까? 진짜 거기서 의식주, 취미 활동, 뭐 심지어 가전 가구 다 저는 앱테크로 활용을 제일 했습니다. 비싼 거 어떤 것까지 득해봤어요? 전 정말 아쉽게도 뭐 노트북 같은 거는 된 적이 없는데 이제 몇십만 원짜리 뭐 기계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은 되고 저는 특히 앱테크를 하는 이유가 예. 먹을 거를 줄이기 위해서를 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식비 대부분을 그런 것들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 생활의 달인 보니까 뭐였지? 전자레인지를 산 거였나? 판 거였나? 사는 거였나? 네. 그 뭐야? 전철 정거장 두세 정거장 거리를 걸어가서 네. 들고 오던데. 네. 제가 그때 대전에서 처음 자취를 했던 때였는데 네. 그 집에는 전자레인지 옵션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당근마켓을 봤죠. 네. 그중에서 제일 싼 걸 사고 싶어서 며칠 내내 보다가 2만 원짜리가 올라와서 그거를 얼른 사러 갔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실은 그 교통비가 들면 아까우니까 걸어서 가져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걸어 다녀요. 네. 보통 한 어느 정도 거리는 기본으로 걷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30분은 걸어 다니고요. 30분 이내는 대중교통 안 탄다? 네. 그리고 사실은 뭐 1시간 이상도 걸어 다닙니다. 근데 이제 직장을 가거나 어디 일을 하러 갈 때는 걸어가기 시간 맞춰 가야 싫더라고요. 되니까.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교통을 타고 다니고 그 이외로 뭐 친구를 만난다거나 그럴 때는 오히려 여유롭게 출발을 해서 걸어갑니다. 또 이제 젊을 때는 차도 사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도 초반에는 네. 들었었어요. 뭐 경차라도 하나 사야지 네. 뭐 이런 거. 처음에 한 2천만 원 정도 모으니까 예. 이제 중고차 정도는 하나 살 수 있을 돈이잖아요. 그래서 면허는 없지만 괜히 그 레이 중고차 막 확인해보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따지고 보니까 금액이 정말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중고차 2천만 원 사고 땡이 아니고 이제 보험비, 그렇죠. 그리고 각종 소모품, 바퀴 갈고 워셔액 갈고 이걸 생각하니까 많이 알아봤구나. 예. 너무 많은 돈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내가 돈을 더 모아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현재까지도 없습니다. 아니 아까 보니까 자산이 3억 4,700인데 사도 되잖아요 이제. 저는 자동차가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내 두 다리 튼튼하고 먼 거리는 버스 타면 되고 기차 타면 되고 전철 타면 되는데 이런 생각했습니다. 혹시 투자도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류의 투자인지 여쭤봐도 돼요? 네, 저는 지금 이제 ETF 주식 위주 그리고 이제 소수점 거래라고 해서 미니 스탁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거는 개별주도 좀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투자가 좀 여러 가지인데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ISA, 연금저축펀드, IRP, 이제 미니스탁 소수점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장펀드, 그리고 청년도약계좌, 그리고 청약통장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있네. 저는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는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뭐 어떤 통장에 매월 며칠 날 얼마 이게 다 세팅이 돼 있어요? 네. IRP도? 네. IRP는 이거 완전 연금이잖아요. 맞아. 노후 준비. 네. 그거를 벌써. 이번 연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음. 이제 IRP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한도로 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최소 한도는 채워놓자라는 생각 때문에 연간 9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로 받을 수 있는. 맞아요. 네. IRP 300, 연금저축펀드 600 해서 900만 원 최소. 그래서 그건 다 채워놓고 있습니다. 이야 꼼꼼하다. 이것도 나눠서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코인도 하고 있습니다. 코인도예요? 네. 어떤 코인? 여쭤봐도 비트코인만. 아 비트코인만? 네. 그래도 뭔가 나는 메인 핵심으로 간다? 네. 근데 그것도 많은 금액은 안 하고요. 저는 투자도 정말 적금 넣듯이 하고 있어요. 매월 동일한 금액을 다 넣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시간을 분산하는 거죠. 네. 투자 공부도 많이 해요? 투자 공부를 초창기 때 많이 했어요. 예를 네. 들어서 이제 기초 용어도 모를 거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혜택이 뭔지도 모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유튜브를 많이 활용을 해서 배웠고요. 제가 그리고 종목 투자 같은 거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공부를 해도 일개 개미일 뿐. 이 정도만 유지하자 하면서 ETF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 공부도 또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자산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잘 지키고 불려나가는 것도 되게 네. 중요하잖아요. 많이 좀 체감을 해요 이제? 제가 절약을 고3 때부터 해서 26살 때 현재까지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5년간은 투자를 아예 안 했었어요. 그냥 100% 예적금으로. 근데 어느 날 정말 그 퇴근길에 그냥 집에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 1억을 모을 때, 아니 5천만 원이라도 모았을 때 투자를 했었으면 지금 내 자산이 더 빨리 1억, 벌었을 2억, 텐데. 3억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돼서 투자까지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산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지더라고요. 아, 투자를 통해서 그래서 더 빨라졌구나. 네. 근데 잃을 수도 있잖아요, 투자는. 그래서 저는 ETF 투자 위주로만 합니다. ETF도 무슨 ETF냐에 따라 다르죠, 뭐. 저는 이제 나스닥 100, 그리고 S&P 500, 대표 그런 지수, 슈드 이런 것들로만 하고 있습니다. 대표 지수나 배당이라든지 이런 걸로 네. 꾸준히 그러니까 시간만 분산을 하면은 리스크를 많이 낮출 수 있는 거. 네. 왜냐면 저는 되게 그 주변에 짠테크 하시다가 재테크의 영역으로 넘어갔다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좀 봐가지고 네. 왜냐면 저희도 이제 지식과 자산의 복리효과 아니겠습니까? 와이스트릿의 모토가. 그래서 잘 배워야 된다. 그래서 재테크도 정말로 잘 배우셔야 되는데 젊은 분들도 어떻게 보면 시작을 잘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잡코인, 주식도 동전주 이런 거 건드리기 시작하면 그 습관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낭비하는 습관이 계속 가듯이. 맞습니다. 시작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재테크의 출발도 꽤 뭔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셨던 것 같네요. 네. 저는 정말 안정지향주의거든요. 그리고 제가 20살 때 경험이랍시고 주식을 몇 개 해봤었어요. 그때는 이제 10만 원 가지고. 근데 대신에 뒤에 공 하나 더 붙인다는 생각으로. 난 실제 투자는 10만 원이지만 100만 원으로 투자하는 느낌으로 해봤었어요. 근데 그때는 국내 주식을 정말 아까 말씀하신 동전주 100원, 200원이 너무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귀여워서 사고 누가 이거 괜찮다고 해서 사고 이랬는데 예. 쫄딱 망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하게 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망할 만했네. 네. 동전주 좋아하고 그랬으면. 근데 다만 그때 빨리 제대로 배웠다는 거. 네. 그래서 젊을 때는 좀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고. 혹시 곽지연 작가님의 목표? 이것도 이제 금액으로 여쭤보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큰 목표, 최종 꿈은 혹시 뭐가 있어요? 저는 제가 정말 더 돈을 많이 모으고 네. 자산가가 되고 누구에게 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 시기가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때는 저만의 사무실을 갖는 게 꿈입니다. 제가 짠짠이 모임이라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내에서 그런 모임을 하나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돈을 안 받는 모임이에요. 그런 참가비도 없으니까 이제 예. 공원에서 모이고 도시락을 각자 싸와서 같이 나눠 먹고 아나바다 하고 뭐 질문 주고받고 이런 걸 하는데 이게 가끔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비가 오거나 이제 날씨 변동이 있으면 온전히 그 피해를 그분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쯤에는 정말 온전한치 사무실을 가져서 거기서 모임도 하고 저만의 네, 강연도 열고 그게 저의 최종 꿈입니다. 짠짠이 모임. 네. 이거는 뭐예요? 짠택하는 짠한 사람들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짠순 짠돌. 짠순 짠돌이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모임 성격이 아예 그러니까 뭐 공원에서 만나기로 해도 뭐 비 와도 다 이해하고 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나중에 정말 큰 사람이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짠짠이 모임에도 어떤 레벨이 있습니까? 이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예.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처럼 뭐 앱테크 절약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카드테크 아니면 약간 그 중에서도 이제 투자를 좀 더 많이 굴리시는 분들 정말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도 그 곳에 가서 배우고 오는 경우도 각자의 정말 전공이 있어요? 네. 카드테크 그쵸. 전공. 재밌네. 배울 게 많겠네요. 네. 절약 세계에서도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또 강연 많이 다니잖아요. 네. 특히 이제 뭐 유퀴즈도 나오고 생활 헤드라인 나오고 책도 쓰고 하면서 곽지연 작가 모셔다가 짠테크를 강연을 들어야겠다라는 곳이 좀 많다면서요. 연락이 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직접 듣고자 하는 건 어떤 내용이에요? 현장에서. 정말 쉽고 간편하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가장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뭐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해도 나는 이거 못 따라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거기에는 흥미가 없고 내가 당장 절약을 하고 싶은데 당장 돈을 모으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가장 궁금해 하시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게 배우더라도 못하는 사람은 정말 못할 것 같거든요. 아우 나 저렇게 살기 싫어. 막 이런 사람 분명 있지 않아요? 네. 강연을 1시간 듣고 나서도? 그렇죠. 사실 제가 알려드리는 건요. 예. 정말 검색만 해도 나오는 방법이고요. 가계부 쓰기, 뭐 소비 줄이기 누구나 사실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건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저는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돈을 아낄 수 있는 짠테크 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게 아니죠. 네, 알아도 못하는 거. 맞아요. 알아도 나의 동기가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동기부여를 어떻게 줄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어릴 적부터 힘들게 자랐지만 그거는 나의 얘기고 이 사람이 그게 와닿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동기부여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처럼 어린 시절에 공감이 돼서 혹은 저렇게 고졸에 아무 능력 없는 저 아이도 벌써 26살에 1억을 모았는데 3억을 모았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동기는 많이 다양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은 나 부자 되고 싶다. 돈 모으고 싶다. 이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동기부여를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부자는 되고 싶죠. 누구나 공부 잘하고 싶고 누구나 서울대 가고 싶으나 공부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공부는 하기 싫은데 서울대는 가고 싶어. 네. 돈을 쓰고는 싶고 사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싶은데 부자는 되고 싶어. 네.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에서도 그렇고 강의에서도 그렇고 최대한 쉽게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거 해봤더니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당장 할 만한 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고정비를 가장 줄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 제가 몇 개 말씀드릴게요. 우선 핸드폰 통신사는 알뜰 통신사로 옮겨서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전기, 가스, 수도 이 요금 어떻게 줄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단순히 아껴 쓰면 되지, 코드 뽑으면 되지, 물 적게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어떻게 아끼냐면요. 바로 탄소 중립 포인트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포인트제?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 전년도에 비해서 아낀 만큼 포인트를 준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가 아끼면
요금도 줄어드는데 그 아낀 만큼 돈으로 또 줄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전기가스 수도 요금을 네. 그리고 그 반복도 정말 간단하거든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입하고 나의 그 인증 번호 같은 거 입력하면 가입은 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할 거는 조금 쓸 거 덜 쓰고 코드 뽑아놓고 물 조금 덜 쓰고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포인트가 쌓여요? 네. 어디에다 돈으로 쓸 수 있는 포인트예요? 이게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한 1년에 한 2번 정도 분기마다 반기마다 이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전 연도에 최대 42,000원을 돌려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년 대비 내가 감축한 네. 줄인 거에서 포인트가 생기는 네. 건데 계속 줄이다 보면 언젠간 좀 바닥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예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아마 이제 몇 년 이후에는 나 자신과 또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거의 마른 수건 짜내듯이.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게 그 포인트가 제 계좌로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현금처럼 잘 갖고 있다가 저축도 하고 쓸 때 있으면 쓰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원주 선생님은 머리 감을 때도 졸졸졸졸졸 이렇게 쓰신다고 했는데 전원주 선생님한테 이거 알려드려야겠네. 탄소중립 포인트제. 이거는 곽지연 작가가 더 고수네. 몰랐던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고정비는 말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줄일 수 있다. 네. 집에서 진짜 막 마른 수건 짜서 쓰시는 거 아니죠? 그 정도는 안 합니다. 저도 쓸 땐 씁니다. 근데 케찹은 스타킹에 담아서 돌려라. 그렇죠. 치약은요? 치약도 사실 치약도 끝까지 전 다 쓰고요. 음. 사실 여기서 버리시거든요. 저는 그걸 가위로 한 번 더 가위로 잘라서 잘라야죠. 싹싹 긁어서 그럼요. 씁니다. 저도 그렇게 씁니다. 가위로 잘라서 안에 이렇게 쓱쓱 긁어서 쓰는 치약 정도로. 오, 너무 재밌다. 근데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다. 근데 어떤 뭐 큰 아픔이나 충격 없이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거고 또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면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 또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고 해서 2025년 가을 버전으로는 3억 4,700만 원 나중에 한번 또 체크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기적으로 좀 체크해도 됩니까? 네, 가능합니다. 4억 넘을 때 알려주세요. 4억 넘을 네. 때. 사실 제 목표가 예. 30살 안에 4억 모으기인데 저는 다 왔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네, 조기 목표 달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40살에는 이 목표를 더 높여야겠는데요? 현실적으로 더? 그렇죠. 40살쯤 되면 20억, 30억으로 잡지 않을까. 그렇다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그 한화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 애널리스트 박승영 팀장님하고 부자의 기술이라는 책을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대, 30대, 40대 해야 할 것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집 한 채 가진 40대가 전도 유망한 20대한테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정말로 꼰대짓이라고. 왜냐면 20대의 그 잠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수 있는 거거든요. 40대에 집 한 채 있다고 해서 뭐 진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40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26세 곽지연 작가에게도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맞다. 우리 중대 발표할 거 있다 그랬잖아요. 네. 중대 발표 있습니다. 이제 곽지연 작가가 또 새로운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직접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이 영상 이후로 와이스트릿에 곽 작가로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정.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컨텐츠를 알려드릴 거냐면요. 절약하는 방법, 그리고 쉽게 재테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알뜰 정보들. 네. 사실 와이스트릿은 80만 넘는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지식과 자산의 복리효과 어떤 불려나가는데 좀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데 20대, 30대 그런 분들도 따라할 수 있는 진짜 아껴서 쌓아 올리는 방법. 맞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재테크 하기까지의 방법.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투자를 하고 싶으면 이전에 먼저 절약을 통해서 시드를 불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그 첫 단계를 제가 도와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드머니. 네. 대단합니다. 그래서 곽지연 작가의 앞날도 응원하고 우리 또 곽지연 작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와이스트릿 복길이 여러분. 복길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무슨 뜻인가요? 복리 효과의 길. 지식과 자산의 복리 효과. 그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공모해서 우리 구독자분이 지어주신 건데 요즘에 우리가 라이브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이 표현을 잘 안 쓰게 됐는데 강아지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복길이 진짜 몰라요? 네. 전원일기라는 드라마 몰라요?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세대가. 전원일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곽지연 작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